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잘난 체 하는 웃군입니다. 예, 오랜만에 영상을 올리게 되네요. 10월 26일 오후 2시 좀 넘었습니다. 그동안 뭐 제가 개인적으로 사정이 좀 있어서 정신없이 보내다 보니 오랜만에 영상을 올리게 됐습니다. 제가 유튜브도 며칠 좀 자세히 못 봤는데 오늘 보니까 이제 민주당 측에서 그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역풍이 부니까 장동혁 대표를 물고 늘어졌나 봐요. 그런 소식들이 올라와 있네요. 장동혁 대표가 집이 내 채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물고 늘어지는 것 같은데, 저는 뭐 이제 그런 수법을 쓰는 사람들을 인생을 살다가 여러 차례 겪었습니다. 이제 장동혁 대표가 집이 내 채다. 이제 거짓말이 아니죠, 이게.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집이 내 채다. 거짓말이 아니잖아요. 실제로 장동혁 대표가 집이 내 채가 소유로 돼 있나 봐요. 그럼 이제 거짓말은 아니잖아요. 근데 자세한 얘기를 안 하죠, 저쪽에서는. 내 채다. 그러면 이제 저 사람들은, 이제 이게 뭐랄까, 그 여론전이라고 할까요? 사람들이, 야, 그거 나쁜 놈이네. 이렇게 느끼게 만드는 기술입니다. 장동혁 그거 나쁜 놈이네. 집을 네 채나 갖고 있어. 공직자가. 뭐 이런 비난을 받을 만하게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이제 그렇게 의도적으로 그런 짓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살다가 그런 사람들을 좀 몇 번 겪었는데, 저는 이제 정치판이 전부 그 민주당이고 뭐 저쪽이 전부 그런 사람들로 이렇게 뭉쳐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근데 늘 말씀드리지만 1.23 계엄 이후에 이제 알게 된 거죠. 쭉 보다 보니까 아이고 저 사람들이 죄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제가 보니까 지금까지 보니까 민주당 사람들. 뇌체라는 말만 하는 거죠. 그리고 악마화 시키는 거죠. 악마화 시키는데 정말 재주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뇌체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장동혁 대표가 대응을 참 잘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그러면 내가 뇌체가 있으니까 참 재밌는, 장동혁 대표가 센스가 있어요. 이런 싸움입니다. 이게 제가 보기에는 이런 싸움을 잘해야 돼요. 어차피 뭐 칼 들고 싸우는 싸움 아니고 총 들고 싸우는 싸움 아닙니다. 이 싸움은 이런 건데, 저쪽에서 상대를 막 악마화시키고 하는 정말 비열한 수를 쓰는 겁니다. 사람들이 뇌체가 있다라는 소리를 들으면 어떻게 느낄 것이다 라는 걸 잘 알아요. 저 사람들이 정말 비열합니다.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어떻게 대응을 했냐면, 제가 뇌체가 있는 건 사실이니까 그럼 그 뇌체 전부 줄 테니까 이재명 대표 집 한 채랑 바꾸자. 여러 설명이 필요 없죠. 이 싸움은 그런 싸움이죠. 저 사람들이 하도 그런 싸움을 잘 걸어요.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정의로운 사람들, 진실한 사람들, 애국자들, 이런 사람들은 잘 쓰지 않는 수법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 정의로운 사람들은 그런 방법을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그렇게 비열하게 공격하지 않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반칙스럽게. 반칙이고 뭐고 막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갖고 공격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좀 정정당당하게 하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이제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이 저렇게까지 세력이 확대된 거 아니냐, 지금까지. 그런 수법을 쓰는지 국민들은 대다수 잘 모르니까요. 국민들의 대다수는 대부분 정당한, 정의로운 사람들이거든요. 많은 숫자가.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에서 그런 수법을 쓸 거라는 생각을 잘 안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확인을 잘 안 해요. 그리고 또 그거를 당하는 측 입장에서는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습니다. 똥이 뭐 더러워서 피하지 무서워서 피하냐 뭐 이런 심정으로 뭐 그런 거에 대한 별로 이렇게 적극적인 대응을 잘 안 하죠. 그 진흙탕 싸움 하기 싫어 뭐 이런 이제 느낌이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반칙을 쓰는 사람들이 형세가 유리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지금이 우리나라 전체로 보면 지금 그런 상황이구나, 저는 이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 민주당 세력들이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저런 저열한, 비열한 수를 쓰면서 세력을 키워왔는데,
이제는 1, 2, 3 계엄을 통해서 또 이제 세대가 거듭되면서 이 젊은이들의 의식 수준이 높아졌죠. 똑똑한 젊은이들이 많이 이제 세대 교체가 되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그런 세대들이 지금 등장하면서 이제 그런 수법들이 잘 안 통하기 시작한 겁니다. 지금 제가 이제 보니까 지금까지 민주당에서는 이제 별의별 수법을 다 썼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자면 이제 저는 한 10년, 10여 년 전에 그 말을 처음 들었는데 아마 제 또래 되시는 분들은 공감하시겠지만 감성팔이라는 용어가 생겼어요. 저는 감성팔이라는 용어를 처음 들었어요. 10년 전쯤에. 어렸을 때는 그런 용어 자체가 없었으니까 감성팔이? 그게 뭐야? 이렇게 되죠. 근데 이제 저도 이제 그때 그 용어를 들으면서 이해를 했죠. 아, 감성팔이. 참 말을 잘 만들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불쌍한 척하거나 뭐 이런 거죠. 예전에 그 당시에 어떤 그 범죄자가 자기 딸이 뭐 불쌍하게 뭐 수술을 받아야 되네 뭐네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의 감성을 자극해서 동정심을 자극해서 수익을 올리고 그 수익금을 지 유흥비로 탕진하고 뭐 이런 이제 사건이 일어났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우리 세대들은 그런 부분을 잘 이해를 못했는데 그런 방법을 쓰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고 그런 방법을 쓰는 사람들한테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수법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었으니까. 그런데 이제 세대가 거듭되면서 요즘 세대들은 그런 수법들을 잘 이해하죠. 젊은 사람들은. 감성팔이라는 거를 젊은 세대들은 거의 다 이해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수법들을 쓰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라. 그러니까 그거를 알게 되면 그게 수법일 수 있다는 걸 알게 되면 잘 안 당하게 되겠죠. 근데 이제 민주당 쪽에서 이제 그거 말고도 별의별 수법들을 정말 많이 씁니다.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지금 늘 하던 버릇대로 장동혁 대표를 지금 이제 집 내채에 있다는 걸로 공격을 하고 물고 늘어졌는데 예전 같았으면 무조건 통했을 겁니다. 한 10년 전만 해도 무조건 통했을 거예요. 장동혁 대표가 굉장히 곤란한 상태로 몰릴 뻔했습니다. 10년 전이라면. 그렇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죠. 저들은 이제 옛날 수법을 계속 쓰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저들이 그 수법도 저들이 더 이상 발전시키지 못한다면 이제 저들은 몰락하게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한동안은 잘 먹혔으니까요. 근데 아직도 저 사람들은 이제 더 새로운 수법을 개발을 해야 되는데 이쪽 이제 보통 우리 젊은이들이 이제 그런 저들이 쓰는 수법들을 거의 다 이해하고 있어요, 이제는. 사람들이 이해하면 저 수법은 통하지 않죠.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제 젊은이들 중심으로 이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해가 이제 좋아진 그 세대들이 자꾸 등장을 하니까 국민 전체를 봤을 때는 이제 그 수법에 속는 사람들의 숫자가 굉장히 줄어든 거예요. 한 30년 전만 해도 저런 수법을 쓰면 뭐 거의 다 그냥 먹혔습니다. 제가 보기엔. 20, 30년 전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20, 30년 전 수준의 우리 국민의식이었다면 장동혁 대표가 이번에 굉장히 곤란한 상황을 맞이했고 그게 우리나라 전국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봐요. 장동혁 대표가 거의 물러나는 상황까지도 맞이했을 수도 있습니다. 저들은 한번 물고 늘어지면 그 비겁한 수를 쓰면서도 아주 그 집요하게 공격을 하고 그런 면이 있어요. 이 정의로운 사람들은요. 그런 반칙 비열한 수법을 써서 상대를 공격하는 걸 싫어해요. 자기 자신이 가책을 느껴요. 아, 내가 이게 할 짓인가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안 하게 됩니다. 잘 그런 공격은 잘 안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쪽에서는 자유롭게 공격을 하죠. 반칙을 써가면서 비열한 공격을 자유롭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이 수세에 많이 몰렸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었다면 이제 거의 민주당 세력에 의해서 우리나라 정치계가 거의 장악을 당할 뻔했죠. 정치계가 장악당한다는 것은 뭐 거의 국가의 모든 부분이 장악당한다는 거나 마찬가지니까요. 이제 국가가 이제 거의 망할 뻔했죠. 아니면 공산화되든가 그럴 뻔했는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제가 생각할 적에 하늘이 낸 분이 또 나타나서 그걸 저지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그런 시기를 제가 맞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를 봤을 때는 하나의 대수술 중이다, 우리나라가. 그 칼을 댄 분이 수술대에 올려서 칼을 댄 분이 윤석열 대통령이다. 이제 그래서 이제 국민들이 많이 깨어나고 있고 젊은이들 위주로 그런 부분들을 다 이해해야 되니까요. 저들이 쓰는 수법, 그 비열한 수법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져야 됩니다. 그래야 당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수법을 쓸 수도 없어요. 양심의 가책 때문에. 야, 이거 사람이 할 짓인가? 이런 느낌이 드는 수법들이 정말 많습니다. 지금도 이제 그런 수법 중에 하나가 이제 등장을 하는 장동혁 대표를 겨냥한 거예요. 저들이 늘 써왔던 수법이죠. 정말 치명적인 공격입니다. 사실 그 수법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면. 제가 봤을 때는 장동혁 대표가 나름 선방한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 집 한 채 하고 바꾸자. 예, 많은 말이 필요 없는 얘기죠. 그거 뭐 이렇게 저렇게 뭐 다 해봐야 얼마 안 되는데 그걸 갖고 마치 정말 파렴치한 정치인인 것처럼 주택을 다수 보유하고 있는 그런 아주 부패한 그 정치인인 것처럼 몰아붙이는 거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 집이 네 채라는 말에는 거짓말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을 제가 늘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거짓말을 안 하더라도 이렇게 자기들한테 유리하게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오해를 불러일으키게끔 만들 수 있는 겁니다. 머리를 좀 쓰면 잔머리죠, 그게. 비겁한 잔머리예요. 그런 머리를 써서 저는 이제 여태까지는 민주당 뭐 국민의 보수 좌파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편을 들지를 않았었어요. 1.23 이전에는. 근데 1.23 이후에 쭉 지켜보니까 저 좌파라는 사람들이 전부 이렇게 비열한 수법을 쓰더라는 겁니다. 제가 보니까. 그래서 저는 애국 우파를 구분할 수 있었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보수 성향을 띠게 되는 거죠. 지금은. 예전에는 저는 성향이 없었어요. 그냥 다 똑같은 정치인이다 이렇게 봤죠. 서로 공격하고 방어하고 정치적으로 그럴 수 있다라고 본 거고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민주당 일방적으로 이 좌파라는 사람들이 비열한 공격을 쓸 줄은 몰랐었죠. 그때 그 전까지는. 근데 그 후에 알게 된 거죠. 이제 방송국까지 장악해가지고 방송국을 장악한다는 것 자체가 정치인으로서는 혹은 정당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짓이에요. 근데 벌써 MBC나 뭐 JTBC나 이런데 KBS까지도 뭐 거의 다 장악당하고 있는 셈이나 마찬가지예요. 너무 편향적이고 거의 뭐 언론이라고 부를 수 없는 범죄 집단 같은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거를 제가 1.23 계엄 이후에 알게 됐죠. 1.23 계엄 이후에 그 계속해서 그 뭐 윤석열 대통령 관저에서 일어났던 일들 뭐 이런 것들을 MBC나 JTBC가 어떻게 보도하는지 그 기자들이 어떤 행태를 보이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알게 됐으니까요. 근데 그런 것들을 알게 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게 유튜브죠. 늘 말씀드리지만 그거는 이제 발전돼 가는 과정입니다. 유튜브라는 시대까지 왔고 이제 조금 더 지나면 더 또 발전된 차원의 어떤 시스템이 마련되겠죠. 방송에 있어서. 제가 기대하는 거는 이제 그렇게 자꾸 발전할수록 점점 거짓은 힘을 잃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저는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유튜브가 없었을 때는 JTBC나 MBC가 저렇게 말도 안 되게 편파적인 방송을 하면서, 그러니까 민주당 쪽에서 저렇게 비열한 수법을 쓰는 거에 대해서 오히려 옹호적인 그런 편향된 그런 방송을 하면서 지금까지 왔는데 유튜브가 없었을 때는 그게 잘 먹혔다는 거예요. 국민이 잘 속았다는 거예요. 그 방송대로. 그러니까 거짓이 잘 먹혔다는 거죠. 거짓이 득세를 한 겁니다. 제가 보기엔 뭐 달도 차면 기운다고 이제 그게 이제 한계점에 온 것 같습니다. 유튜브도 나왔고 그러다 보니까 저들이 하는 짓을 이제 많은 수의 국민들이 알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1.23 계엄 이후에 많은 그 젊은이들이 깨어났고 또 나이 드신 분들도 저 같은 사람들도 생겨났고 전에는 전혀 모르다가 그전엔 전혀 관심도 없다가 알게 되는 거죠. 야, 이 좌파라는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비열한 사람들이었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죠. 그 방송까지 장악해가지고 방송이 저렇게 방송을 한다는 건 정말 말도 안 되는구나 이런 걸 알게 되는 거죠. 그것은 이제 유튜브가 더 진화하고 또 유튜브 이후에 어떤 또 다른 어떤 발전된 시스템이 되면 더욱더 진실을 숨기기는 어려워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인류는 발전해 간다. 인류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머리 좋은 웃구는, 인류는 결국은 좋은 쪽으로 발전해 간다라고 보는 겁니다. 선한 쪽으로. 예. 그게 발전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뭐 역사는 반복된다라고 하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지향점이 있다라고 봐요. 인류는 결국은 자꾸 선한 쪽으로 갈 것이다. 전체적으로. 예.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즐거운 일요일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